콩의 병을 일으키는 것에는 곰팡이, 세균, 그리고 바이러스라고 하는 특수한 병균 등이 있습니다. 병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도 병을 일으키는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곰팡이에 의한 병의 방제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며 세균의 경우는 더 어렵고 바이러스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콩의 주요 병 해충. 침입하는 부위에 따라 병을 분류하면 잎에 나타나는 병으로는 콩모자이크병, 세균성 전문이병, 흰가루병 등이 있으며 줄기나 뿌리에 나타나는 주요 병으로는 탄저병, 종자에 나타나는 병으로는 자줏빛 무늬병, 미라병 등이 있습니다. 콩 병 들었을 때 보면 좋을 영상. 소이빈 모자이크 바이러스 (SMV)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진딧물과 병든 식물체 관리가 중요하며 진딧물은 콩에 등록된 약재를 이용하여 관리하면 됩니다. 소이빈 옐로우 마를 모자이크 바이러스 (SYMMV의) 병증은 잎에 모자이크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매우 다양한 증상을 보이며 생리장애와 유사한 증상. 방제를 위해서는 콩에 등록된 해충 방제 약재를 이용하여 내개충을 관리해야 합니다. 소이빈 옐로우 커먼 모자이크 바이러스 SYCMV는 2012년 국내에서 처음 보고된 바이러스로 병증은 잎에 모자이크 증상이 나타나며 병증이 매우 다양하고 생리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불마른병 증상. 병증은 녹색의 조그만 전무늬가 담갈색으로 커지며 주위는 노랗게 변한다. 잎 뒷면에는 볼록한 돌기가 형성되는데 병 발생 초기에 등록된 현재 옥슬린산 입상수화제, 코퍼셜 페이트 베이식 수화제 등 6품목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 약재를 살펴보면 됩니다. 콩 들불병에 의한 피해 증상. 들불병은 불마른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의 전염은 병든 식물체의 잔재나 종자에서 월동하여 빗물이나 바람에 의해 옮겨집니다. 방제를 위해서는 병든 식물체 잔재물을 제거하고 식물체의 잎이 젖어 있는 시간에는 농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들불병에 등록된 약재는 옥슬린산 수화제, 발리다마이신의 입상수화제 등 3품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갈색무늬병에 의한 피해 증상. 병증은 작은 반점에서부터 젓갈색의 다각형 변반이 잎맥을 따라 형성되고 잎이 황화되어 낙엽화됩니다. 방제 방법은 병든 식물을 제거하고 두가작물이 아닌 비기주작물과 돌려짓기가 좋으며 건전한 종자를 사용하고 베노빌, 티람 수화제를 이용하여 종자 소독을 하면 됩니다. 콩 전문잎병에 의한 피해 증상. 병증은 잎에 개구리 눈과 같은 1에서 5mm 정도 크기의 원형의 갈색 병반이 형성된 후 구멍이 뚫리며 지저분해집니다. 꼬투리에서는 붉은 갈색의 타원형 병증이 나타나며 가운데는 밝은 회색으로 가장자리는 얇은 검붉은색 띠가 형성됩니다. 방제 방법은 돌려짓기가 좋으며 전년도 잔해물 제거가 중요합니다. 방제 약재로는 티노파네이트 메틸, 트리플 루미졸 수화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흰가루병에 의한 피해 증상. 잎 표면에 하얀 흰가루가 일부분에 생기다가 진전되면 잎 전체에 덮입니다. 주로 발생하는 부위는 잎이지만 심한 경우 줄기와 꼬투리에도 생깁니다. 주로 서늘한 기후 18에서 24도씨일 때 발생이 많습니다. 현재 등록된 약재는 없습니다. 검은 뿌리썩은병에 의한 피해 증상. 병증은 뿌리에서 잔뿌리가 검게 되면서 없어지고 모든 뿌리가 부패하여 썩습니다. 배수가 불량하거나 지하 수위가 높은 논에서 수년간 콩을 이어짓게 할 때 피해가 심하며 현재 등록된 약재는 없습니다. 시드름병에 의한 피해 증상. 병증은 잎이 황화되어 시들고 줄기의 정단 부분도 시들어 흡사, 가뭄의 피해로 보이기도 합니다. 뿌리 썩음과 꼬투리 썩음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뿌리 썩음은 유묘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현재 등록된 약재는 없습니다. 콩 역병에 의한 피해 증상. 병증은 상부 증상은 시드름병과 비슷하고 식물체 전체가 누렇게 변하고 시들며 땅에 닿은 부위가 검은색으로 변하며 썩는 증상을 보입니다. 방제를 위해서는 배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심한 포장은 콩과 이외의 작물로 돌려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현재 등록된 약재는 없습니다. 흰 비단병에 의한 피해 증상. 병증은 땅에 닿은 가까운 줄기와 잎이 마르기 시작하여 전체로 급속히 확산 고사됩니다. 병의 진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특히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입줄기 마른병에 의한 피해 증상. 병증은 감염 부위가 회갈색의 부정형 수침상으로 진전되고 회갈색으로 고사됩니다. 주로 비와 바람에 의해 도복되며 지표면과 닿은 입, 입자루, 꼬투리 및 줄기에 발생합니다. 방제 약제는 헥사코나졸 유제, 플루토나닐 유제 등 두 품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콩 탄저병에 의한 피해 증상. 병증은 잎의 연맥이 괴사되거나 잎말림, 엿병교양, 미성숙 잎의 낙엽으로 수확량이 감소됩니다. 전 생育기간에 발생하지만 개화 후부터 꼬투리에 발생하여 수확량에 큰 피해를 줍니다. 방제 약제로 아족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크레속 신메틸 액상수화제 등 4품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콩 자주무늬병에 의한 피해 증상. 종자에서 분홍 또는 옅은 자줏빛에서 짙은 자주색으로 다양하고 변색도 다양합니다. 방제 약제는 아족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테트라코나졸 유제 등 3품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콩에 피해를 주는 벌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대부분 애벌레들이 잎, 줄기, 꼬투리, 종자 등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노린재 종류들과 같이 다 자란 벌레가 직접 식물체에 피해를 주기도 하며 줄기 속이나 땅 속에서 피해를 주는 벌레도 있습니다. 2. 주요 병해충 동시 방제. 병충해 방제 시기는 두 시기로 나누어서 1차 시기는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 사이에 그리고 2차 시기는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 사이에 방제를 합니다. 이때 콩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그때마다 개별적으로 방제하려면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발생 시기가 비슷한 병해충을 동시에 방제하기 위해서 베노밀이나 망코지소아제 같은 살균제와 디프록스나 피리무스 같은 살충제를 혼합하여 10R당 물 100에서 200리터에 타서 살포하시면 방제 노력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3. 동력 방제기. 병충해 방제 방법으로는 인력 분무기, 동력 분무기 및 광역 방제기를 이용한 살포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인력 분무기를 이용한 방제 작업을 실시하였지만 최근에는 생력 기계화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력 분무기를 이용한 방제 방식은 1000리터 용량의 탱크에 1회 주입 용량으로 0.5에서 1헥타르 규모의 콩밭 방제가 가능하고 인근 농기구 센터 등에서 주문 제작하기 쉽습니다. 때문에 1헥타르 이상 규모의 재배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력 기계화 방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역 방제기를 이용한 방제 방식은 탱크 용량이 1000리터이고 약체 살포 거리가 35m나 되며 작업자 한 사람만으로도 운전과 약체 살포 작업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다만 농가 단독으로 구입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나 대규모 주산단지가 조성된 곳에서는 공동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생략화된 방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콩 용도별 주요 품종 및 특성. 고려시대 향약 구읍방의 대두왕이란 이름으로 등장한 콩은 거름없이 어느 땅에서나 잘 자란다고 해서 조상 대대로 사랑받아온 작물입니다. 오늘날에도 두부, 콩나물, 콩자반 같은 반찬은 물론 된장, 간장 등 각종 장을 만드는 주재료로 우리 식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 바로 콩입니다. 콩이라고 하면 다양한 콩이 떠오를 텐데요. 강낭콩, 밭, 녹두, 완두처럼 비슷한 크기와 다른 색의 여러 콩과 작물을 한데 일컫기도 합니다. 콩 품종 계량에서 말하는 콩은 두부, 된장, 콩나물을 만들어 먹는 대두를 말합니다. 한자로는 대두, 큰대, 콩두, 영어로 소이빈이라고 부르며 일반적인 황색 콩부터 크기가 작은 콩, 검정콩, 녹색콩이 있고요. 껍질은 검고 속이 푸른 서리태, 쥐눈이 콩이나 약콩으로 알려진 알이 작은 검정콩, 서목태부터 선비자비, 아주까리, 수박태, 오리알태, 밤콩, 우렁콩, 부채콩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콩은 대부분 식품에 이용하고 있어 식품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콩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콩, 지금부터 용도별 콩의 품종과 주요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장류 및 두부용. 장을 담그거나 두부를 만드는 콩은 알맹이가 크고 발효 적성이 우수해야 합니다.
대원콩은 현재 가장 널리 재배되고 있는 품종입니다. 콩알맹이는 백립종이 25g 내외로 대립종에 속하며 모양이 둥글고 빛나는 윤기, 색택이 우수합니다. 특히 성숙기에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아 수확 시기를 조절하기 유리합니다. 성숙기는 10월 상중순으로 다소 늦은 중만생종이며 시바르당 수량은 293kg입니다. 우람은 불마름병과 콩바이러스병에 강하며 꼬투리 높이 달려 기계수확 적응 품종입니다. 콩알맹이가 크고 수량이 327kg의 다수성 품종이나 키가 큰 특성이 있어 쓰러지지 않도록 6월 중하순에 파종하고 적심을 하는 등 생육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새단백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단백질 함량이 무려 48%로 두부 수율이 높습니다. 알맹이 크기는 백립종 20.7g으로 중립이며 시바르당 수량은 253kg입니다. 선풍은 백립종이 25.9g으로 대립종이며 쓰러짐에 강해 재배가 용이하고 수량은 시바르당 340kg인 다수성 품종입니다. 대풍이요는 백립종 20.9g인 중립종 콩 품종이며 기존 대풍 품종의 배꼽색을 제거하여 종실의 외관을 개선한 품종입니다. 특히 불마름병과 쓰러짐에 강해 재배가 쉽고 수량이 시바르당 345kg으로 매우 높은 품종입니다. 이 콩나물용 콩은 알맹이가 작아 나물 재배 시 수율이 높고 발화 속도가 빠르며 콩나물의 줄기의 길이가 적당해야 합니다. 해품은 백립종이 10.4g, 수량은 시바르당 310kg인 소립 나물용 콩 품종으로 첫 번째 꼬투리 높이가 16cm로 높아 기계수확에 유리합니다. 해원은 백립종이 8.1g의 극소립 나물용 콩으로 종실병해와 쓰러짐에 강하며 수량이 시바르당 337kg인 다수성 품종입니다. 아람은 백립종이 9.9g이며 수량이 시바르당 359kg인 다수성 품종입니다. 경장이 크지만 쓰러짐에 강하고 성숙기에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아 기계 수확도 가능합니다. 3. 반민용, 제과용. 밥 지을 때 넣어 먹는 반민용 콩은 불림성이 좋고 당도가 높은 속이 푸른 검정콩을 많이 씁니다. 재래종 검정콩이 성숙기가 늦은 데다 줄기가 쓰러지는 등 재배의 단점이 있어 이를 개선한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청자는 백립종이 12g으로 소립이며 껍질이 검은 속청 콩 품종입니다. 수분 흡수율이 양호하고 경실 종자율이 낮은 가공 특성을 지니면서도 수량이 시바르당 260kg으로 재래종인 서목태의 재배적 단점을 개량하였습니다. 청자사원은 검정 껍질에 광택이 있으며 속청인 종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립종은 30.1g으로 대립종이며 쓰러짐에 강하고 수량이 시바르당 314kg으로 재배 특성이 우수합니다. 콩알맹이가 매우 큰 태청은 수량이 시바르당 240kg이며 백립종이 45g인 껍질이 검고 속청인 콩 품종입니다. 콩 초콜릿 등 제과용으로 사용되며 특히 쓰러짐에 강하며 재배도 용이합니다. 4. 두유용. 맛있는 두유는 고소하고 콩 비린내가 나지 않아야 하는데요. 미소라는 품종이 그렇습니다. 리폭시제나아제라고 하는 효소가 제거되어 비린내가 나지 않아 생두유 제조 시 두유 맛을 증가시킵니다. 기존 무비린내 콩 품종인 진품 2호 대비 쓰러짐과 꼬투리 터짐에 강해 재배 특성도 개선되었습니다. 5. 이모작용. 이모작용 콩은 마늘, 양파, 보리 등 동기작물과 재배할 수 있도록 생육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짧아야 합니다. 참홀은 생육기간이 100일로 이모작이 가능하며 종실 품위가 우수하고 불마름병 등 잎 발생 병해와 쓰러짐에 강합니다. 수량은 시바르당 262kg으로 올콩 가운데 가장 높지만 꼬투리 터짐에 약해 성숙기에 바로 수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콩 품종 육성 과정. 이렇게 용도에 따라 새로운 품종을 만들려면
인공교배를 시작해 품종 개발까지 약 1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농작물 중 단백질량으로는 으뜸인 콩. 천여가지 요리법으로 세계인의 식탁에 등장한 콩은 손꼽히는 장수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아미노산의 종류도 육류에 비해 손색이 없는 영양의 보고인 만큼 재배 형태와 쓰임새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하여 알찬 수확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제 채널을 계속 지켜보실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